아수라발발타 최기영 대목장 전수관에 왔습니다. 우리 한국의 목수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최기영 대목장이 일궈놓은 전수관, 이 전수관은 모든 것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최기영 대목장도 만나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목수 생활을 했고 그 어떤 서름을 딛고 이 자리까지 와게 됐는지 인간 승리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수라발발타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소중한 분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제 고향입니다. 바로 옆에 사시는 예산 덕산이죠. 예산 원래는 뭐 예산인데 사실은 홍성 갈산 쪽입니다. 사실은 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선생님이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. 진짜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 목수의 길로 접어들어서 그 험난한 고비를 걷고 인간 승리의 어떤 그 금잡탑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는 순서. 우리 기능인들이 이 훌륭한 그 선배를 뒤따라가는 어떤 핵심적인 그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복장도 평소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하려고.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. 그 전통학교 강경환 총장이 우리 최기영 선생님의 아키아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어요. 근데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와서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어쩌다가 이 그 김덕희 선생을 만나서 그 수덕사 대웅전 해체복원 할 때부터 이렇게 그쪽하고 김덕희 선생의 제자로 이렇게 해왔는지 그동안에 그 사찰 목수로서 그리고 또 궁궐 목수로서 그 계보를 이어왔는지 한번 좀 조금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.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일을 배웠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요. 아, 그게 진솔한 말이야, 이런 말들이. 그리고 그러면은 그 김덕희 선생하고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? 김덕희 선생은 수덕사로 그분이 문경 분이에요. 네. 문경 분이고 그 김덕희 선생이 성씨가 네. 상산김씨요. 네. 문경 상산김씨인데 그분들이 수덕사 만공선사 계실 때 네. 역사야 진짜. 해체 복원하는 것을 일본에서 일본 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렵 조선 말렵에 만공선사께서 대한민국 전역의 그 목수들을 대목들을 심사를 했어. 그 과정에서 김덕희 선생이 제1로 선정이 되셨어요. 그때 일본 목수가 지전이라는 목수가 있었는데 그 목수랑 김덕희 선생하고 경쟁을 했다는데 그 과정에 일화는 없습니까? 지전이라는 목수는 한국 사람이에요. 아, 그래요? 한국 사람이 일본 목수가 아니고 한국 목수인데. 근데 한국 사람인데 일본화된 사람인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일본 그 총독부 대표로 온 거야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당시 이 선정이 돼가지고 수덕사 해체 복원하고 그러고서 문경으로 가질 않고 문경에도 잘 살지를 못했으니까. 그때 목수들이 다 삶이 열악했죠. 수덕사 밑에 거기에서 그 조수지 옆에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고. 김덕희 선생님이요? 그렇죠. 덕산에서도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위 아들 부산에서 할 때. 누구 조카, 손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목수 일을 했어. 그러니까 같이 뭐 어차피 같이 가족 단위로 일해서. 아니 그 가족 팀에 이제 우리네가
일반인들이 아. 끼었던 거죠. 끼었는데 특출하게 기능이 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발전. 그때가 몇 살 무렵이셨어요? 17살, 16살 때. 그냥 그때는 공부도 못 하시고 이제 공부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일이나 하자 뭐 해서 그냥 먹고 살려면 공부는 지금 학사하고 있는 것도 내가 서울에 와서 자력으로 보던 거고 그 당시는 구학문 한문 같은 거요. 구학문을 많이 선호했었죠.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.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. 돌아가시고 의부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거 의부, 다 알잖아요. 예. 나 책에도 나와 있고 의부 의부 밑에서 살았으니까 남들같이 버티지 않는 거니까 안 했으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거지. 성공하고 싶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옛날 과거를 돌아다 보면 좀 내가 너무 힘들고 서러웠구나 이런 시간을 겪고 왔구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. 그야 뭐 살아있는 다 그렇지. 막 혼자 이렇게 노력하다 힘들 때 뭐 그럴 때 뭐 스스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? 어떤 식으로 나는 한번 진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어떤 마음으로 그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요?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했지. 이거 아니면 그래서 뭐 이제 김덕기 선생을 따라서 월정사로 갔고 또 월정사에서 다시 뭐 진관사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김덕기 선생 큰아드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다고 나는 들었거든요. 김덕기 선생 큰아드님. 김덕기 선생 큰아들이 김윤원이요. 네, 김윤원 선생하고. 김윤원 씨인데 그분들이 일은 잘 하셨는데 네. 두뇌가 좀 조금 못하죠. 명석하지는 못해서 나 있는 데도 와서 내장사 봉사할 때도 나 있는 데 와서 일을 하시고 서로들 그렇게 아주 묻죠. 오고 가고 서로들. 저도 김윤원 선생 생전에 만났을 때 우리 최기영 선생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고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그러시던데. 가깝게 지냈어요. 김윤원 씨, 우리 또 김중호 선생의 아들 김다론이 돌아가셨죠. 김다론 씨도. 김다론 씨도 전흥수 씨 목재소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도 다 그 역사의 현장에 같이 계셨죠. 옛날에 망월사 질 때 예. 김다론 씨하고 전흥수 씨가 못 있고 맡아서 하셨는데 전흥수 씨는 같은 문화재라도 알죠. 그건 이제 굳이 조금 저거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. 근데 최 선생님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내 일을 뭔 일을 맡아서 하신 게 뭐부터 제일 처음에 뭐부터 지셨어요? 글쎄 하도 많이 져갖고. 여러 군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내가 남겨놓은 건축물 중에서 이게 참 내 생각에는 부끄럼 없이 일했다 하는 그런 거. 양양 낙산사 성문 또 거기 홍련암 그쪽으로 많이 했고 신흥사 누각 해체 보건공사 있고 원주 치악산 상원사. 그 옛날에 제가 국회에 있을 적에 우리 그 최기영 선생님께서 기능인 협회장 하면서 기능인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거는 하나의 그 국가적인 이벤트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신 적 있죠. 그렇죠. 근데 결국에 신흥수 선생의 그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뭐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그 해서 그 정대기 선생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건 너무 잘 아시죠? 그랬죠. 내가 주도해서 했던 건데 예. 뭐 정대기 선생도 못 오고 훌륭하신 분이고
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. 근데 결국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욕심 때문에 나는 그랬다고 생각해요. 저 신흥 선생이 결국 무형문화재 박탈되는 사건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단언합니다. 그런 얘기는 않는 게 좋아요. 예, 같은 장인끼리 예, 예,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예, 안 해요. 알겠습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알지. 그래서 하여튼 나는 그 개인적으로 신흥수 선생하고도 뭐 자별하시잖아요. 그럼요. 같이 어. 합죠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영수 대목장. 선생이 나보다 3살 위요. 아 요즘 건강하세요? 건강하지 그분도. 요즘엔 좀 일을 뭔 일을 하시나요 요새도? 옥수가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. 아. 일은 하겠죠. 아, 뭐 문화재 박탈됐다고 해서 뭐 네. 일 않고 못하는 거 일은 하겠죠. 또 아들도 하고 제재수도 하고. 저 강릉에요. 예. 그럼 지금 이게 본인이 이렇게 이 몫으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의 어떤 대부로 지금 몇 년이나 도대체 입문하셔서 하신 거예요? 지금 금년까지 62년이요. 62년. 62년 세월 동안 지금까지 일해왔고.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뭔가 본인이 갖고 있던 기능이나 이런 거를 잘 남겨주고 전수해 줘야 될 텐데 마지막이란 말 죄송합니다. 그래야 아니요, 된, 지금도 많이 전수하고 내가 아는 상식까지는 다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해요. 하는 원인이 지금도 전북대 예, 석좌 교수로 있으니까 전북대에서 그 국토부 예. 강의도 하고 아, 내일도 거기 고창 캠퍼스에 강의하러 가요. 아. 전주하고 2군데로. 그럼 요새도 뭐 장거리 운행을 하시고 그런단 말입니까? 그럼요, 그 강의하고. 그런데 오, 전북대 남혜경 교수가 예. 그 협조를 많이 해줘서 아, 전북대 석좌 교수까지 했고 아, 또 전북대에 또 고창 캠퍼스에 예. 일반 과정이 있어. 아, 여기 전주에서는 학생 과정이 해서 전주 저 고창 캠퍼스에서 강의하고 또 오다가 4시간 전북대에서 강의해주고 와야 돼. 후배 목수들이 네. 많이 지금 성장하잖아. 예.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. 당연히 알아요. 예. 지금 양보 많이 하시지 않나요? 그런데 내가 지금 저 이런 데 나오고 자꾸 못 오는 것들이 아니, 내가 자중을 하고 안 오고 그래서 예, 지금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.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뭐 EBS에서 정관용 씨하고 1시간 인수하다면 좀 했는데 그분도 역시 그 얘기를 하더만 후배들을 좀 많이 키워야지. 아, 당연히 그래. 지금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. 네, 그래야 많이 찾아뵙지. 아유, 그 정도면 많이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. 아유, 아니 그 저 한옥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. 후배가 누가 있나. 아 진짜예요 그건. 그 뭐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나는 내 그 개인적인 얘기지구만요. 내 고향 선배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분이 없습니다. 몰라서 그렇지. 이 고향 사람들 난 답답해 미치겠어요. 그 오늘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 보니까 더 좋고 그리고 아유 안타깝다. 조금만 더 젊었으면 뭐 좀 아니 101살까지 살 테니까. 100살은 예. 100살만 사셔. 아니 101살까지 아주 계획을 해놨어. 왜냐면 그렇게까지 살아야 뭔가 좀 일이 끝낼 것 같아요. 일이 끝날 것 같아. 101살까지 못 사시면 하여튼 그 고향으로 어차피 오실 거니까 아니, 나중에. 지금도 책을 좀 아유, 후배들한테 하나 못 해볼까 하고 좀 쓰고 있는 중인데 그나 좀 겨울에나 좀 나올라나. 그 책 나올 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, 저 좀. 네. 부르긴 뭘 불러. 그냥 인쇄해서 그냥
지나가다 들려. 그럼 되지. 이 멋이 없어. 우리 충청도 물건들은. 그래요, 맞아요. 충청도 물건들은 멋이 없어. 충청도 물건이래잖아. 나도 충청도 물건이고. 애교도 없고, 뭐 사교성도 없고, 그러면 돈도 없고, 인격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요. 참 나를 많이 깨닫게 하는 말이다. 인격도 없고. 하여튼 선배님 감사합니다.